안녕하세요. 신림뉴타운 파크부동산 전일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란 속칭, 뚜껑, 딱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재개발 지역 부동산에 오셔서 매물을 소개받다 보면 의외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물건입니다. 아파트, 주택, 토지 등만 생각하셨다가 당황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름부터 그렇죠. 무허가. 무허가 건물이란 쉽게 말해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그러하기에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이 당연히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허가를 받지 않아 건물이 대부분 단층의 조그마한 형태이고 지붕과 벽면, 건물, 내부 상태 등이 좋지 않습니다. 신림 뉴타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이 지역 원주민들과 70년대 타 지역의 철거 등으로 발생한 이주민분들이 하천 주변의 하천 부지에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상가로 사용하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림 뉴타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주택 또는 상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신림 1구역에만 이런 무허가 건물이 670여 채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유지인 하천부지 등에 개인이 8평 내외의 단층 건물을 지었기에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점유권이 국가에 의해 양성화되어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땅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재개발 사업장에서 사고 파는 수억 원대의 물건이 되었나? 바로 해당 재개발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양 자격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허가 건물이 해당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지자체가 발행해주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이 없기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보셔야 하는데요. 이 확인원에는 소유주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주소, 면적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무허가 확인원에서 등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극히 드물지만 확인원에 미등재로 표시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분양 자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에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 무허가 건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1년에 한 번씩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였는데 몇 년 전 이 업무가 자산관리공사에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사용료는 8평 기준 1년에 한 번씩 주택일 경우 250만원 내외, 상가일 경우 500만원 내외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그럼 이 사용료를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여러분이 취득하는 시점부터 사업시행 인가 이후 자산관리공사에 불화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즉,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불화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입니다. 둘째, 취득록세 부분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용도 기준 주택의 경우는 매매 금액의 4.4%, 상가의 경우는 4.6%의 취득록세가 발생됩니다. 이는 매수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법인일지라도 상관없이 고정된 요율입니다. 셋째, 신림 1구역만의 특징인데 신림 1구역의 무허가 소유주는 조합 정관에 읽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조합원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림 2구역의 경우는 조합 설립부터
조합원으로 편입되어 의결권 및 아파트 입주권이 발생되었는데 1구역의 경우는 조합 정관에 무허가 소유주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림 1구역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재개발 매물로서 무허가 건물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부터 보면 첫째, 초기 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무허가는 국공유지 위에 개인이 소유한 건물만 사고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이 저렴합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이유이고 매우 큰 장점입니다. 적은 금액이기에 많이 거래되고 비교적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가 없거나 있더라도 몇천 원 수준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재산세 고지 비용보다 재산세가 적은 경우 재산세 고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타 매물에 비하면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이 작으면 피가 올라가고 투자 금액이 크면 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무허가는 피가 높은 편입니다. 둘째, 재산세가 거의 없는 반면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권리가액이 높지 않아 대형 평수 신청 시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 명의가 안 되고 단독 명의만 가능합니다. 더해서 신림 1구역의 경우는 토지 불화시까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장점에 반대 부분이 단점인데요. 어느 부분에 더 가중치를 줄 거냐는 매수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오늘은 무허가 건물의 분양 자격,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매물 문의 및 상담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매물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